영독 12강의 1번 지문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Unit 12. Exercise 1. Because supply networks do not operate in isolation from each other, they may generate connections, synergies, and conflicts. Almond growers in Southern California, where little water is available, inevitably find themselves clashing with other food industries to secure water rights. The runoff of fertilizers from agricultural fields that flows into rivers and eventually to the sea may create sustainability issues for industries such as fish farming or fishing. However, farmers who use fertilizers to increase their yields and improve their incomes do not cover the expenses necessary to clean polluted waters. These examples show how productive factors in one supply network can easily turn into negative externalities in others. By negative externalities, economists and environmental experts mean the side effects caused by one industry that are not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its costs of operation, such as pollution and public health issues generated by the production or consumption of certain goods. By not having to pay to take care of these side effects, an industry can keep its prices low, transferring costs to other actors or industries that unwillingly find themselves dealing with the externalities and often picking up the tab. 12강의 1번 지문 문법 분석 들어갑니다. 이 지문은 문법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법 문제로 구평이나 또는 수능에서 출제 가능하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법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 첫 번째 줄에는 because 이유 부사절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주절이 나오는 구조고, 여기서 문법이라기보다는 해석을 정확히 하면 되고, 두 번째 문장에 보면 in Southern California가 선행사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콤마 찍고 지금 남부 캘리포니아라는 특정 장소가 나오잖아. 그래서 where이 되는 거예요. 콤마 찍고 where, 관계 부사가 들어가죠.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물론 이 부분을 in which로 바꾸어도 됩니다. 그 다음 little water is available. 구할 수 있는 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little water,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적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고 콤마가 이제 관계부사절이 삽입되어 있고 앞에 있는 아몬드 재배업자들이 주어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셋째 줄에 보면 find themselves clashing이 나왔는데 clash라는 단어는 자동사로서 충돌하다거든.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가 나옵니다. inevitably 부사는 동사로 꾸미니까 필연적으로.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공식이 안 나와요. 위에 적어놨지. 주어 다음에 find 다음에 제기대명사가 나와요. 제기대명사 목적어 그리고 ing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 이 내용 의미가 뭐냐면 주어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인위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동사하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거 또는 동사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공식에 해당되는 게 문장의 독해가 끝날 부분에도 또 나옵니다. 어쨌든 잘 챙기세요. 이거는 라이팅 할 때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to secure, to 부정사는 문장 중간에 나오거나 뒷부분에 나왔을 때 웬만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water rights,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 우리말로 한자로는 용수권이죠. 용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다음에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이 문장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중간 뒤에 보면 대신에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는데 주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동사의 단수냐 복수냐의 수일치를 맞춰줘야 되거든. 선행사하고. flows에 s가 붙었다는 거는 선행사가 단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보면 지금 fertilizers 비료도 복수고 agricultural fields이죠. fields 농경지라는 단어도 복수죠. 그럼 선행사가 안 되는 거지. 결국에는 run off라는
유인물이죠. 비료의 유인물. 이게 선행사인 거라. 그러니까 됐다면 S가 붙지. 그럼 이런 부분은 내신에서는 충분히 만약에 낸다면 좀 낼 수가 있죠. 물론 수능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that부터 이제 다음 줄에 C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이고 그 유인물이라는 단어가 주어가 되면서 create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stability는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suchas는 like의 개념이고 그 다음 줄에 보면 however 다음에 farmer 다음에 관계대명사 절이 나오는데 user가 나오죠. user가 능동태 문장에서 타동사로 쓰이고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to 부정사는 100% 뭐뭐 하기 위해서 이게 수동태가 되면 be used to 부정사가 나오는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이용되다. 그거 수고입니다. 그리고 to increase하고 to improve가 and를 중심으로 병렬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때 앞에 to를 썼기 때문에 뒤에 to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생략이 된 거죠. 자, 이 문장도 후부터 다음 줄에 incomes까지가 관계대명사절로서 주어 동사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 do not cover. cover이 정답입니다. cover는 뜻도 많지만 여기서는 지불하다로 해석하시고 주어 동사 거리물 때 역시 수일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expense라는 이 단어 명사 경비죠. 이 단어를 뒤에서 형용사가 꾸밉니다. 이것도 수능문법이에요. 이걸 necessary를 부사로 쓰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necessary to 부정사. necessary to 부정사. 그러면 clean한 단어가 동사인데 이걸 ing 쓰면 안 되죠. cleaning 쓰면 틀린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건 하나하나 다 외워야 돼. 그 다음 줄에 보면 show는 타동사죠. how가 의문 부사고 주어 동사 나오니까 간접 의문문 어소도로 나옵니다. 길죠 지금. 그리고 다음 줄에 others 앞에 득가 없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others 또는 the others 들을 붙이면 정해진 거, 득가 없으면 정해지지 않은 거. 복수명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the side effects caused by에서 caused가 pp죠. by에 의해서 야기된 side effect.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side effect가 쭉 따라가다 보면 that이라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 여기 동사 보면 R이죠. R. 복수잖아. 그럼 선행사는 the side effect가 되겠죠. 이해가죠? 이런 부분도 잘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are not taken into account. 원래 take 목적어 into account가 수거죠. 목적어를 고려하다라는 수거입니다. 자, 주어 다음에 take 목적어 into account.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야 돼요. 이때 account 대신에 consideration도 가능합니다. 주어는 목적어를 고려하다라는 표현이죠. 이게 수동태가 되면 be taken into account가 나오죠. 본문에. 됐죠? 그 다음에 in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도 올 수 있고 동명사도 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determine, 결정하다, 결심하다, 결단하다라는 타동사가 나왔죠. 그럼 뒤에 목적어가 나오잖아. 그래서 determine이 되고 determination은 될 수가 없습니다. 명사가. 이런 것도 두 개 비교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4번도, 밑줄 친 4번도 generated가 by 앞에서 pp 나오죠. 앞에 있는 pollution부터 issues까지를 수식하면서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 줄에 중간에 by는 전치사 by로서 뒤에 동명사가 와야 돼요. having to pay 동명사 오는데 그 동명사를 부정하고 싶을 때는 바로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쓰면 돼요. 부정부사니까. 그리고 to take care of. take care of는 여기서 처리하다 뜻으로서 to는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석합니다. 이런 부작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음 keep its prices low가 5형식 구조죠. keep이 5형식 타동사, its prices가 목적어, low가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 문장도 이제 구조를 분석해 보면 by부터 side effect까지가 부사구예요. 그리고 on industry부터 여기 low까지 있죠. 이게 주절이에요.
주절 다음에 콤마가 나오니까 뒤에는 ing라는 현재 분사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현재 분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other 앞에 도트가 없다는 거. 또 하나 other actors or industries가 선행사가 됩니다. 선행사가 되고 대시라는 주격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되면서 뒤에 보면 위에서 아까 두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했는 문법이 또 나오죠. unwilling이라는 부사가 find를 수식합니다. 마지 못해서 뭐만 한다는 거. find 제기대명사 나왔고 ing 목적보호 나왔죠. 이때 dealing이라는 목적보호하고 and 다음에 picking이라는 목적보호 현재 분사가 병렬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문법 문제로 구평이나 수능에 출제하면 혹은 내신에 들어가는 그런 학교는 출제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지문도 상당히 내용적으로 좋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위해서 구평을 위해서 꼭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면서 의미의 연결을 쭉 해가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해보러 가야 되겠죠. 이 지문의 중심적 내용은 공급망사의 외부 효과 처리 비용의 전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supply networks는 공급망이라고 해석합니다. 공급망은 each other, 서로 isolation이라는 단어는 고립이죠. 서로로부터 고립된 상태 속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고립이 따로따로 고립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뭔가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공급망이 서로로부터 고립된 상태 속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급망은 generate, 발생시킨다, 생성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커넥션 어떤 관계, 시너지스는 동반 상승 효과입니다. 동반 상승 효과. 그리고 conflict, 충돌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을 때는 동반 상승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을 때는 충돌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예시가 나와요. 아몬드 재배자들인데 남북 캘리포니아에는 아몬드 재배자들인데 이 남북 캘리포니아에서는 where이죠. Little water is available.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적은 남북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몬드 재배자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water right는 용수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용수권을 secure, 확보하다는 뜻입니다. 용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식품 산업과 클래시 위드는 충돌하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식품 산업과 충돌하고 있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은 그런 충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몰라. 열심히 아몬드를 재배만 하는 건데 은연중에 다른 식품 산업과 충돌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게 이 문장이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런오프는 유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으로 흘러들어가서 그리고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농경지로부터 나오는 비료의 유인물이죠. 농경지에는 여기서 말하는 건 아몬드 재배업자들이 농경지에 아몬드를 잘 생산하기 위해 산출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고 비료를 투입하는데 그 비료가 이제 땅에 스며들면서 어떻게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겠죠. 지하수를 통해서도. 어쨌든 이 유인물이 make, create, 만들어낼 수가 있어. 지속 가능성이 있는 문제죠. 어떤 산업에 대해서 fish farming, 양식업, 물고기 키우잖아요. 그리고 어업이라든가 바다에서 이제 이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업과 같은 그런 산업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아몬드 재배자는 몰라요. 자기는 아몬드 생산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find 제기되면서 ing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1번은 맞죠? 2번도 내용상 맞습니다. 나는 find 제기되면서 ing를 알고 있기 때문에 1, 2번이 자연스럽게 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왜 그러나 나왔느냐. 자, 문장을 보면 그들의 수확량, 즉 아몬드 재배업자의 수확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료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야 수확이 많이 나오니까. 비료를 사용하는 그 아몬드 재배업자들은 오염된 물이겠죠. 강이나 바다에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하는 데 필요한 그 비용들을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페이라는 단어도 가능해요. 지불하다 뜻으로서 페이도 가능한 답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했으면은 그 비용을 지불한다는 생각을 하죠. 처음부터. 근데 자기는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위주에서의 어떤 아몬드 생산만 생각했기 때문에 비료를 막 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자기가 해야 된다는 일조차도 꿈에도 생각 못 했고.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 안 할 수도 있다. 안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3번은 그런 필요한 비용을 피한다는 건, 피한다가 만약 답이 되면 자기가 이미 비료가 투입된다는 걸 알고서 그에 대한 환경 비용을 낼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다. 자, 이런 사례들은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의 공급망에서의 생산적인 요소, 여기서 하나의 공급망의 생산적인 요소란 건 아몬드 재배업자의 입장이죠. 이 생산 요소들이 쉽게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어요. turn into. 다른 공급망 위에 나오는 그 업이라든가 수산 양식업이죠. 자, 이런 다른 공급망들에게 부정적인 외부 효과로 어떻게 부정적인 외부 효과로 쉽게 바뀔 수 있느냐. 다시 한 번 더. 하나의 공급망의 생산적인 요소들이 다른 공급망에 어떻게 부정적인 외부 효과로 쉽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인 거죠. 그러면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는 이 말 표현에 의해서 경제학자들과 환경 전문가들은 의미한다. 이런 내용을 의미한다. 뒤에 내용 좀 깁니다. 자, 맨 뒤로 가겠어요. 특정한 제품 재화죠. 이것의 생산과 소비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오염이라든가 공중보건 문제. 이 지문에서는 특정한 이 재화는 아몬드입니다. 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오염이나 공공보건 문제와 같은 그것의 운영 비용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 한 산업에 의해서 야기된다. 이 아몬드 산업에 의해서 야기되는 그 부작용을 의미한다는 거지. 부작용. 아몬드 재배업자들이 비료를 써서 아몬드를 생산하는 거, 재배하고 생산한다 이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악영향이 어떤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물고기 양식업이나 어업을 해를 끼치잖아. 근데 이거는 본인은 몰라. 외부의 부정적 효과를 일으키는 걸 본인은 모른다고. 알겠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by not having to pay to take care of these side effect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take care of 처리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죠. 그 환경 처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이 한 산업은 아몬드 재배업장이죠. 아몬드 산업이죠. 이 산업은 자기들이 아몬드 생산에 투자되는 그 가격을 낮추는 걸 유지할 수 있어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야. 왜? 환경 비용은 배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비용을 전가를 시켜. 누구한테? 다른 행위자들이나 산업에, 여기서 물고기 양식이나 어업이라는, 예를 들면 물고기 양식업이나 어업이라는 다른 행위자나 산업에 비용을 전가시켜 버린다고. 근데 이 다른 행위자나 산업들은 마지못해서 자신들이 그 외부 효과로 발생되는 비용들을 다루고 처리해야 돼. 그리고 종종 많게는 비용까지 지불해야 되거든. 이런 상황에 놓이는 다른 행위자들이나 산업에다 비용을 전가하게 된다는 거. 자, 전체적인 내용이 까다롭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는 문장의 주제를 던져주면서 공급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공급망은 서로 고립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동반 상승 효과도 나오고 충돌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시를 들어줍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공급망 간의 충돌의 사례에서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몬드 재배업자와 다른 식품 산업 간의 용수권을 둘러싸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를 들어줬고, 두 번째는 공급망 간의 충돌이죠. 농업으로 발생하는 비료 유인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양식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그렇지만 그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농부들은 그 오염된 강물이나 바닷물에 대한 정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계산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외부 효과, 처리 비용 증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산업이 운영 비용을 결정할 때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은 부작용인 부정적 외부 효과,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 야기시킨 그 회사가 처리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다 고려했다면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 환경을 파괴시키고 오염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또 의도적으로 다른 산업 공급망에다가 비용을 전가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내가 볼 때는 모평이나 수능 수준의 지문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지문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세요. 해석을 정확히 해야만이 낱말 문제가 틀렸는지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지. 해석을 대충 해버리면 여러분은, 그리고 해석집을 봐버리면 그 해석집 내용에 대한 그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절대 독해를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내가 더 충고를 하는 거는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듣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서 듣기가 많이 틀린 학생이 있다고. 그러면 듣기를 분명히 계속 연습해서 준비를 해두라고. 듣기를 꾸준히 듣고 단어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반드시 수능 때까지 지켜줘야 돼. 그것만 지켜줘도 본인이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희망이 있다고. 알겠죠? 자, 오늘도 날씨는 덥지만 열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봐요. 12강의 3번 지문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Exercise 3. One form of climate injustice arises from the way that scientists and other climate activists have tried to motivate personal action or policy change to reduce climate forcing emissions. The call to action on climate is almost always sounded as an appeal to save the world from environmental disaster. This way of framing the ethical issues ignores the fact that for many poor and indigenous people around the world, the disaster has already occurred. They are currently involved in picking up the pieces and adapting to a world in which their traditional ways of life are no longer possible. In presenting climate justice as the attempt to avoid some future disaster, climate activists fail to recognize the plight of people who are suffering today. This is a failure of justice in recognition that ignores and even conceals injustices currently being suffered by indigenous groups. It continues a pattern of marginalization that such groups have experienced since the early days of colonization. The way scientists and climate activists portray the ethical issues of climate change as something that relates to a future disaster overlooks the injustices that poor and indigenous people are presently experiencing, and it contributes to sustaining their alienation. 12강의 3번 지문 문법 분석 들어갑니다. 이 지문은 정말 좋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구평 또 수능에서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지문 정도로 여깁니다. 직접 간접 연계입니다. 만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 원이 주어예요. 그리고 지금 arises가 동사입니다. 자동사죠. 기후 불평등, injustice 불평등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기후 불평등의 한 가지 형태는 arise, 발생한다는데 위에 적어놨죠. arise from, originate from, derive from, come from, result from. 뭐뭐에서 발생하다, 뭐뭐로부터 유래되다. 라는 뜻으로 자동사 플러스 from이에요.
the way 다음에 that은 이때 that은 in which로 바꾸어서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문장이 완전한 구조이기 때문에. 과학자들과 다른 기후 운동가들이 두째 줄 뒤로 갑니다. climate forcing,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emissions, 배출물들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행동이나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고 노력했던 방법으로부터 발생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학자나 기후 운동가들이 어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기후에 악영향을 주는 배출물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 변화를 시도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노력을 했던 방식에서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빠뜨리고 강구한 기후 불평등의 한 가지 형태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문장부터는 이야기를 해 들어갈 거예요. 자, 문법 살펴봤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셋째 줄에 보면 사운드가 보통 이형식 감각동사로 뭐뭐처럼 들리다는 뜻도 있지만은 타동사로 크게 말하다, 뭐뭐를 소리나게 하다라는 타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is a sound이 됩니다. 거의 항상 크게 들린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액션은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appeal to save, save A from B, A를 B로부터 구하다인데 to save라는 부정사가 appeal을 수식합니다. 세계를 환경적 재앙으로부터 구하려는 호소로서 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 to save라는 부정사가 담고 있는 뉘앙스가 이미 세계는 환경 재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고 이 과거와 미래의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던 표현이 to save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됩니다. this way 다음에 나왔죠. 자, of 다음에 framing이 동명사입니다. way to 부정사, way over인지 아시죠? 그런 표현도 기억하시고 the fact that절은 동격 관계입니다. the fact가 추상명사고 that절이 동격 접속사를 연결하는 동격절인데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가 오는데 for부터 그 다음 줄에 word까지가 부사구로서 쭉 나오죠. 그리고 주절이 나와요. that절의 주어 동사절이 바로 나옵니다. 이형식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오죠. 그리고 they는 바로 앞에 있는 many poor부터 around the world까지를 가리키고 are involved in 뭐뭐에 관련되다. 네, 여기서 조금 해석할 때 뭐뭐에 휘말려 있다라는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면서 involved라는 pp가 currently라는 부사의 수식을 받아요. 그리고 in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picking이라는 동명사와 adapting이라는 동명사가 병렬 구조로 나와 있죠. 다음 a world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이때 a world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in which를 where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뒤에 문장 완전한 구조가 되겠죠. 이형식 구조입니다. Their traditional ways of life가 주어고 are이 이형식 비동사고 possible이 형용사고 완전한 문장 구조죠. in presenting에서 in ing는 동사할 때 또는 동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as는 뭐뭐로서란 뜻이고 attempt라는 단어는 동사로서에도 뒤에 to 부정사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명사로서에도 to 부정사를 가지고 와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줄에 fail to 동사원은 fail to는 not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recognize 인식하다가 인식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people who 선행사 사람 who가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다음 문장에 A failure of justice in recognition이 선행사가 되면서 that의 선행사로서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고 A failure of justice 정의의 실패라는 단어가 선행사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거로서 s가 붙어요. 그리고 컨실 s 붙죠. 무시하다, 심지어 숨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injustice라는 단어 자 여기 보면 currently란 부사가 뒤에 being suffered by를 꾸미죠. 근데 being suffered by는 다시 앞으로 가는 뒤에 토착 집단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불평등 이래 being이란 이 단어가 앞에 있는 injustice를 수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t은 바로 위에 줄인 a failure of justice in recognition을 가리키는 대명사고, continue는 지속시키다는 뜻이죠. marginalization은 소외라는 선행사인데 소외의 패턴. 뒤에 대시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대시 목적격 관계 대명사. 이 부분이 이제 선행사로 나왔으니까 such groups가 주어고 experience가 타동사도 뒤에 목적 없지요. 그래서 선행사인 a pattern of marginalization을 선행사로 꾸밉니다. 그리고 since는 뭐뭐 이후로 이래로 또는 뭐뭐로부터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박스에서 문법적으로 잠시 살펴보면 the way라는 단어 나왔고 이게 문장의 주어예요. 그리고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한 구조입니다. activist까지가 주어고 portray 타동사, the ethical issues of climate change가 목적입니다. as의 목적은 something이고 something은 대체의 수식을 받아요. 그래서 완벽한 구조로 이루어졌고 the way가 주어면서 이 a라는 빈칸이 타동사 동사자리입니다. the injustice가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injustice는 대세의 선행사가 되고 다시 목적격 관계 대명사예요. experience의 목적 없으니까. 그리고 it contributes to에서 it은 the way를 받아주는 대명사면서 contribute to는 일반적으로는 기하다, 공헌하다가 많이 나오는데 뭐뭐의 원인이 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까다로웠던 거는 A번, B번에 들어갈 단어가 지금 A번은 다 달라요. 원래 두 개 하나로 두 개는 같은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난이도가 좀 높았다고 보면 되고 환경 지문입니다. 정말 좋은 지문이기 때문에 해석을 차근차근히 하면서 문장 요약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봅시다. 해석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기후 불평등의 한 가지 형태가 과학자들과 다른 기후 운동가들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배출물들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적 행동이나 또는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고 노력했던 그 방식으로부터 발생을 한다. 이게 해석이에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했지만은 오히려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The Call to Action on Climate입니다. 기후에 관한 액션이죠. 액션은 행동, 행위라는 뜻인데 기후에 관한 행동에 대한 그런 외침 소리. 즉, 이 기후를 더 악화시키지 말고 좀 보존하자. 미래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이 기후에 관한, 기후 변화에 관한 행동에 대한 그런 외침 소리가 거의 항상 크게 들려집니다. 뭐로서? 호소로 씁니다. 어떤 호소냐면 세상을 환경적 재앙으로부터 구하려는 호소로서 거의 항상 크게 들립니다. 됐죠? 문장 흐름은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유의미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is way of framing the ethical issues인데 frame이라는 단어가 표현하다 또는 말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세련되게 말하면 표현하다 정도로 해석해서 윤리적인 이런 문제들, 윤리적인 사안들을 표현하는 이러한 방법이 윤리적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어떤 악영향,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줄이면서 우리 후손들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괜찮은 환경을 물려주자,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주자라는 윤리적인 그런 사안들, 문제를 표현하는 이런 방식은 자, 여기서 무시한다가 나와요. 내가 형광펜을 표시를 했는 거는 여기 밑에 보기에 보면 빈칸 A에 들어갈 단어와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무시한다. 뭘 무시하냐면은 여기 무시하다는 이 단어는 위에 첫 번째 나왔는 좋은 의도로서 유도를 했지만 기후 불평등의 한 가지 형태가 발생했다는 거죠.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The fact, 동격절인데 이런 사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냐면 많은 가난하면서도 정말로 토착의 그런 민족들, 부족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가난하면서 토착적인 그런 민족들, 부족들에게 그 재앙, 여기서 재앙을 앞에 나왔죠. 환경적 재앙이죠. 그 재앙이 이미 발생했다라는 그 사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미 발생해서 이런 부족이나 민족들한테는 민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별로 안중에 안 두고 앞으로 미래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자. 정책 변화를 하자. 개인적 행동을 변화시키자. 라고 주장하니까 이게 좀 더 모순점을 안고 있는 거지. 자, 데이죠. 데이는 앞에 나오는 많은 가난한 토착 민족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현재 휘말리고 있어. 픽업 더 피시즈는 이게 상황을 수습하다는 수고입니다. 원래 피스가 조각들이죠. 조각들을 이게 주워 담는 거니까 조각들을 주워 담는다는 건 조각이 어떤 물건이 부서져가 조각조각 남는 거예요. 그 조각들 다 주워 담는 거는 깨끗이 치운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수습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현재 이 부족들은 상황을 수습한다. 수습하는데 휘말려 있는 거예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기후는 악화되었고 말이죠. 굉장히 고통스럽지. 그리고 어댑터트는 뭐뭐에 적응하라니까 세상에 적응하는데 어떤 세상이냐면 그들의 이 민족들, 부족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세상, 이미 환경이 파괴된 그 세상에 적응하는데 휘말려 있다라는 겁니다. 비극적인 상황이죠. 이런 거를 이제 환경운동가들이 또는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in presenting climate justice, 기후의 어떤 정의, 기후의 평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입니다. 뭐로서 시도로서인데 어떤 미래의 재앙을 피하려는, 이때 재앙이란 기후변화의 재앙이죠. 피하려는 시도로서 기후의 정의, 기후의 평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기후운동가들은 인식하지 못해. 또 한 번 이 무시하다는 단어가 또 나오죠. 인식하지 못해. polite는 곤경이라는 단어죠. 곤경. 무엇의 곤경이냐면 people who are suffering today, 오늘날 고통 겪고 있는, 오늘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위에 나왔던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죠. 많은 가난하고 토착적인 민족들, 부족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의 공경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this, 이 문장이 만약 넷이 나오면 문장 위치 자리죠. 이게 this 가리키는 걸 바로 앞 문장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문장 위치로 굉장히 좋은 자리죠. 이것은 a failure of justice in recognition입니다. 인식에 있어서의 정의의 실패다는 거죠. 인식을 잘 못했다는 거죠. 왜? 무시했기 때문에. 그 다음 대시 주격인데, 자, 보면 토착적인 집단들에 의해서 현재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불평등을 무시하고 심지어 그걸 숨기는 인식에 있어서의 정의의 실패라는 겁니다. 요 인식에서의 정의의 실패, 이 부분만 내도, 빈칸을 내도 굉장히 좋은 빈칸 문제가 될 수 있죠. 다음에 it은 인식에서의 정의의 실패는 지속시키는 거예요. 이거. 자, 이 형광펜도 지금 밑에 보면 B번 빈칸에 연관되는 단어죠. 지속시킨다. 뭘 지속시키냐면 a pattern of marginalization. 대선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했죠. 그래서 그런 집단들은 가난하고 이 나오죠. 토착적인 그런 민족들이겠죠. 전 세계 이런 집단들이 경험했던 현재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그런 소외의 패턴을 지속시킨다는 거죠. 뭐 이유로? 그 집단들 민족들이 식민지화의 초기 시대부터 계속 경험했던 강대국들이 식민지로 만들어서 정복을 해 식민지로 만들어서 지배하면서 환경적 파괴, 기후적 파괴를 일으켰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만들어 살았으니까, 지배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 시대 이후 초기부터 경험했던 그런 소외의 패턴을 지속시킨다는 거죠. 계속해서 악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지. 자, 밑에 보면 The way scientists, 과학자와 기후운동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안 좋은 변화죠. 기후변화에 대한 윤리적인 사안들을 미래의 재앙과 관련된 어떤 것으로, 이게 인식 부족이란 말이에요. 인식이 실패죠. 미래의 재앙에 대한 재앙과 관련된 어떤 것으로서 묘사를 하는 그 방식은 무시한다. 불평등을 무시하는 거야. 가난하고 토착적인 이런 민족들이 현재 겪고 있는 불평등을 무시하는 거고 인식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이죠. 그럼 밑에 보기에서 보면 과장한다? 아니죠. 합리화한다? 아니죠. 간과한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간과한다. 그죠? 그럼 비번 완전히 보면 되는 거고 노출시킨다? 인정한다?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그 방식은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들을 소외시키는데 원인, 그들의 소외를 뭐하는 원인이 돼? 계속적으로 악순환 속으로 빠뜨리게 되는 거니까. 악순환 속에 있게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는 sustain, 지속시키다. 이 단어가 위에 있는 continue와 같은 단어죠. 아시겠어요? 정말 깔끔하고 괜찮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문을 환경 지문은 수능에 꼭 한 개 나오죠. 9평에서도 대비해서 간접 연계라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요지 문제든 요약 문제든 간에 낱말 문제도 마찬가지고 문장과 문장을 해석해서 그 의미의 유의미석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빠르게 그 다음 문장 넘어가고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독해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해석에만 매달린다면은 큰 등급의 발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받지 못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한테 냉철한 조언이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부터. 아시겠죠? 영독 12강의 4번 지문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Exercise 4. Self-regulation should qualify almost by definition as at least a limited form of free will. That is, without self-regulation, the organism cannot help but act on the first or strongest impulse that arises in response to a situation. With self-regulation, the organism can override that response, allowing a different impulse or response to take over. Overriding the first response frees the person from having to respond in that particular way, if only briefly, creates a gap or uncertainty that opens the door for other possibilities. This is not to say that the eventual response is necessarily better than the first, or that it is itself not the product of an inner causal sequence of responses. But the fact of changing away from the first to enable the second should constitute a kind of freedom, and it would almost certainly be recognized as such. And humans who could exert that much free will, who could override one response in order to permit another, would probably survive and reproduce better than their rivals who couldn't. 12강의 4번 문법 분석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의 qualify는 자동사로 뒤에 as와 연결됩니다. 몸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다. 그리고 by definition은 당연히란 뜻으로 해석을 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이죠. 이때 help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이 문법은 MJ 영문법, 진실의 방에 들어가서 재생 목록에 MJ 영문법이 있어요. 49강에 조동사 마지막 편에 문법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동사의 특별 용법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이 문법이 나와 있으니까 같은 표현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이게 한 번 정도 최근에 사용된 적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이때 but은 except의 뜻입니다. 무엇을 제외하고. act는 뭐뭐에 따라서 행동하다는 뜻이고요. 일단 해석할 때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로서 the first or strongest impulse 선행사 되죠. that이 주격관계 대명사고 arise가 자동사입니다. 역시 arise 자동사죠. in response to는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구조 수능형 구조입니다. 작년에 수능에도 나왔던 문법인데 allowing이 현재 분사인데 with부터 regulation까지가 부사구고 the organism부터 다음 줄에 response까지가 문장의 중심이 되는 주절입니다. 그 다음 콤마 찍고 allowing이 현재 분사입니다. 그리고 allow 다음에 a different impulse or response가 목적어고 to take가 목적격 보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overriding 문장에서 출발할 때 주어가 ing로 출발한다. 동명사 주어죠. 그리고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freeze가 됩니다. 그리고 밑줄 2번도 create도 주어에 같이 연결되는 병렬 구조입니다. 다음 free A from B A를 B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줄에 보면 create 뒤에 a gap of uncertainty가 대시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 역할합니다. 그리고 A or B 할 때는 보통 B에 맞췄는데 동사는 단수죠.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는 선행사와 수일치한다는 거. 그리고 other 앞에 더가 없습니다.
other 뒤에는 복수명사 오죠. possibilities. another 뒤에는 단수명사 옵니다.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문법은. 그래야 뇌 속에 저장이 되거든. other 앞에 더가 있으면 정해진 거, 더가 없으면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say는 타동사로 말하다인데 대절이 목적어절이고 대신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necessary란 부사는 better이란 형용사 보호를 수식할 수 있어요. better than. 그리고 or 다음에 that, 앞에 대절과 뒤에 대절, 두 개의 대절이 say에 동시에 걸리는 병렬 구조입니다. 접속사 대십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밑줄 4번 있는 줄에 보면 중간에 보면 constitute가 보이죠. 원래 constitute는 구성하다는 1번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EBS에서도 이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 뭐뭇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다는 뜻으로 be considered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뭇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다라고 해석합니다. 다음 a kind of는 일종의란 뜻이고 would be pp 수동 형태죠. 조동사 플러스 be 플러스 pp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as such는 그러한 것으로서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who라는 주격관계 대명사가 두 개 나오죠. 지금 다음 줄에도 who could 나왔죠. who could 선행사는 공통입니다. humans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 another 뒤에는 단수명사가 오거나 이 단수명사가 중복이 되면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other은 단수명사와 같이 쓰든 단독으로 쓰이든 간에 주어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who couldn't에서 who는 주격관계 대명사고 their rivals 그들의 경쟁자들이 선행사가 되는 거죠. 이때 couldn't는 대동사 기능을 합니다. 이 뒤에 생략된 거는 위에 exert부터 free will까지 그리고 override부터 쭉 가서 another까지 이 부분이 반복된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해석할 때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 자 문법은 이로써 마무리를 하고 해석을 하면서 또 왜 5번이 틀린 낱말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했던 거는 문장을 해석할 때 그 문장의 유의미성을 연결하라고.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4번 지문 해석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첫 번째 문장의 첫 단어 self-regulation. 원래 regulation은 규제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자기 규제보다는 자기 조절이라는 의미가 문맥상 더 적절합니다. 자기 조절은 거의 당연히 at least는 적어도 a limited form of free will이죠. 제한된 형태의 자유의지로서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한 번 더 해서 자기 조절은 거의 당연히 제한된 형태의 자유의지로서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자유가 제한돼. 그렇지만은 자유의지가 제한되지만은 나름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거든. 자기가 조절하면. 자, 그 다음에 즉 다시 말하면이죠. 그러면서 without과 셋째 줄에 with가 나옵니다. 대비해서 나오죠 지금. 자, without self-regulation. 자기 조절이 없으면 안 좋겠죠. 자기 조절이 없이는 또는 없으면 그 유기체는 act on 뭐뭐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The first or strongest impulse는 충동입니다. That arises in response to a situation. 어떤 하나의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그런 첫 번째 충동 또는 가장 강력한 충동. 하나의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거기에 놓여졌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충동 또는 가장 강력한 충동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자기 조절이 안 되면. 즉흥적인 그런 어떤 충동으로서 행동한다는 거죠. 안 좋은 거죠. 부정적 뉘앙스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그게 대조적으로 with self-regulation 나오죠. 자기 조절이 있으면 그 유기체는 override 단어 잘 챙기세요. 밑에 각주에 있습니다. 중단시키다, 무시하다. 여기서 중단시키다로 해석하는 게 적절해요. 그 유기체는 중단시킬 수 있어요. 그러한 반응.
여기서 그러한 반응이란 것은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탁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이 가장 강력한 반응이죠. 이거를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 조절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 그러한 반응은 위에서 나오는 형광펜은 같은 겁니다. 형광펜 색깔은 똑같은 의미 뉘앙스를 가지기 때문에 지금 형광펜 색깔을 두 개를 구분해 놔는 거예요. 그걸 잘 아시고 해서 가세요. 그래서 allowing 허용해 준다는 거죠. 뭐냐, a different impulse or response to take over이죠. 자기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첫 번째나 가장 강력한 충동이 아니고 다른 충동 또는 반응이 대신하도록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제한된 형태의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자, 그 다음에 overriding the first response입니다. 최초의 반응을 중단하는 것. 최초로 일어나는 그 반응을 중단하는 것은 자유롭게 해준대. 그 사람을 뭐로부터? 그 특별한 방식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줘. 좋은 거죠. 긍정적이죠.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잠깐만이라도 대절부터 해석합니다. 다른 가능성들을 위한 그런 문을 열어주는 어떤 갭이라든가 불확실성, 이게 확실하게 뭐라고 단정짓지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단어 쓰는데 해석할 때는 갭만 봐도 돼요. 다른 가능성, 여기서 다른 가능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느끼는 충동이나 강력한 충동이 아니에요. 그거 말고 다른 가능성을 위한 문을 열어주는 그런 갭 또는 불확실성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됐죠? 문장을 이해를 잘 하면서 내려가야 돼요. 이것은, 이 말은이죠. 지금 이런 문장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내신을 내면 문장 삽입 자리도 정말 좋죠. 물론 글의 순서를 잊으면 내도 돼요. 이것은 대절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대절이 두 개 나오죠. eventual response. eventual. 우리말로 최종적인 반응. 최종적인 반응은 다른 충동이나 다른 반응이겠죠. 이것이 necessarily, 반드시란 부사입니다. 반드시 더 좋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뭐보다도 첫 번째로는 충동, 그런 반응보다도 반드시 더 좋다는 말은 아니고, 또는 이 선 앞에 있는 최종적인 반응이죠. 최종적인 반응은 그 자체로서 inner은 내면의이고 causal response는 인과관계 반응인데 a sequence of가 일련의 연속적인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연속적인 내적인 내면의 인과관계 반응에 대한 산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결국 뭐냐, 부정 강한 긍정이니까 이것은 바로 그 유기체의 내면에서 일련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연속적인 내적 인과관계 반응의 산물이라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 내면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겠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가 나오면 항상 리딩에서는 신경 쓰라. 어떤 말을 하는지. The fact of changing away from the first to enable the second까지 먼저 보면 첫 번째로부터 away 벗어나서 변화해가지고 두 번째를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은 여기서 첫 번째로부터 벗어나서 변화해서 두 번째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앞에 나왔던 일련의 연속적인 내적 인과관계 반응 과정이야. 이런 사실은 should constitute, 여겨져야 돼. 뭐로 일종의 자유로 여겨져야 된다는 거야. 자유. 이 자유는 첫 번째 줄에 말한 제한된 형태의 자유의지야. 알겠죠? 그리고 그것은 거의 틀림없이 확실하게 그러한 것으로서 인정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서치는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humans who could exert, suppress라는 단어는 억압하다, inhibit, curb 이런 단어입니다. 억압하다. that much free will 하는 그 정도의 많은 자유의지입니다. 그런 정도의 자유라고 무난하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런 정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자유를 발휘할 수 있는, 앞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매듭을 지었거든.
일종의 자유로 여겨진다. 그런 것으로 인정될 것이라니까 그 정도의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인간들.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을 허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반응을 중단시킬 수 있는, 여기서 또 다른 반응은 굳이 말하면 세컨드, 두 번째 반응이죠. 이 한 가지 반응은 앞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반응, 또는 가장 강력한 반응이죠. 그래서 또 다른 반응을 허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반응을 중단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말했으니 여기서 긍정적인 뉘앙스로 가야 되겠죠. 아마도 생존을 할 것이고, 그리고 번식을 할 것이다. 더 잘, 누구보다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들의 경쟁자들보다도 생존을 할 것이고 번식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에게서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자기 조절,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남아서 그 사회에 적응을 잘해서 결혼을 하고 자손을 번식시키고 대대로 잘 이어가려면은, 자기의 핏줄들을 잘 이어가게 하려면은 자기 조절을 통한 자기의 제한된 자유의지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 글이에요. 전체적인 요약을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도입 부분에서는 자기 조절과 자유의지란 말을 운을 떼어줬어. 자기 조절은 제한된 형태의 자유의지의 자격을 가진다. 그 말은 자기 조절이 없으면 첫 번째 또는 가장 강한 충동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겠죠. 거기에 대한 부연 상수로서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에서 충동 반응을 중단시키는 자기 조절이 있어. 자기 조절은 충동적 반응을 중단시키고 그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다른 충동이나 반응이 대신하도록 하게 할 수 있고, 특정 방식으로만 대응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다른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말을 했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 문장까지는 반응을 중단시키고 다른 반응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나와요. 최종적인 반응이 반드시 첫 번째 반응보다 낫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자유이고, 자유의지를 발휘하여서 하나의 반응을 중단을 하고, 이 하나의 반응은 첫 번째 일어난 반응이죠. 그걸 중단을 하고 다른 반응을 허용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생존과 번식에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지 못한 인간들보다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잖아. 그죠?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구평, 수능까지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에 12강 영독 지문을 올리는 거는 전부 수능 대비용 지문으로서 굉장히 괜찮고 구평 준비용 지문으로서 굉장히 좋은 지문들이니까 신경 써서 공부를 해보세요.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영독 12강의 8번 지문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Exercise 8. Before you even think about the ploys you may encounter in a negotiation and the tactics you may need to use to counter those ploys and to achieve your negotiation objectives, you need to know who and what you're up against. Negotiations are 60% planning and preparation, 20% negotiating, and 20% timing. So making the investment in understanding your worthy adversary, the vendor, is a clear choice. While adversary may be a strong term in this era of win-win, no matter how much you spin it, vendors definitely have competing objectives with contract professionals such as yourself. Vendors want to maximize revenue, and you only want to pay a fair price. Vendors want to minimize their risk under a contract, and you want the vendor to bear a reasonable amount of the risk. Vendors want to be flexible, and you want commitments in writing. And that's just a few of the conflicting goals. 12강의 8번 지문 문법 분석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절에 보면 중간에 the ploy, 책략이라는 단어, 어려운 단어죠. 책략, 각주에 있습니다. encounter이 우연히 마주치다, 만나다는 뜻이니까 뒤에 목적 없죠. 타동사로서. 그래서 책략이 선행사고 목적격 관계되면서 위치가 생략되었고, 첫 줄 뒤에 보면 the tactics,
원래는 전술이라는 뜻으로 많이 써 있는데 전략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역시 선행사가 되고 us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빠져나온 구조죠. 그리고 to counter and to achieve 병렬이죠. to 부정사끼리 병렬. counter는 대응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achieve는 달성하다라는 타동사고 두 개의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으로서 병렬 구조. 다음 세 번째 줄에 know는 뭐뭐를 알고 있다는 타동사죠. 뒤에 who and what you are up against라는 간접 의문문이 목적어 역할합니다. 그래서 be up against는 뭐뭐를 상대하다는 뜻이죠. 이것의 목적어가 who and what인데 who는 whom이 who로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어민들은 whom도 쓰고 who도 씁니다. 당신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음 네 번째 줄에 중간에 making이라는 단어 보이죠? ing로 출발하는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이 making에 대한 동사가 is입니다. is. 이렇게 연결되죠. 그리고 make 다음에 the investment가 투자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죠. 그리고 in understand, in ing, 이해하는 데 있어서 understand라는 단어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것의 목적어는 your worthy adversary, 즉 상대란 뜻입니다. 여러분의 worthy는 훌륭한, 가치가 있는 훌륭한 적수를 이해하는 데 이런 뜻입니다. 요 adversary와 동의어는 밑에 여기 정리해놨어요. opponent, 적수 상대, antagonist, 적수 상대자, 경쟁자라고 정리해놨으니까 다 외워줘야 됩니다. 수능에 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making이 동명사조고 is가 단수입니다. 동사. 그 다음 줄에 no matter how 나오죠. no matter how는 however를 풀어 쓴 건데 양보 부사절을 유도할 때 씁니다. 부사죠. 자체가. 그래서 멋지라는 부사를 수식하죠. 그런 스피는 각주에는 그럴듯하게 표현하던데 원래는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가 장황하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럴듯하게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양보부사절로. 그 다음에 competing object는 상충하는, 우리 경쟁하는 것도 있지만 상충하는 목표. 이 competing object와 마찬가지로 맨 밑에 conflicting goals 같은 의미죠. competing과 conflicting은 같은 의미로 해석하세요. 상충하는. 서치에서는 like 개념이고 want는 to 부정사 쓰죠. want to pay, want to maximize, want to minimize 합니다. maximize와 minimize 반대 의미로 대조적으로 쓰였고 want the vendor to bear 4번의 의미가 틀렸죠. avoid 피하던데 bear은 부담하다 뜻으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want 플러스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가 됩니다. 그리고 want to 부정사에서 형용사를 부정사로 만들려면 be가 필요하니까 want to be flexible. 융통성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죠. 밑줄 5번은 commitment는 약속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conflicting goals는 역시 상충하는 목표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문법을 간략하게 살펴봤고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낱말 문제가 참 많죠. 원래는 낱말 문제를 많이 올려주는데 여러분들이 9평을 시험을 칠 때도 낱말 문제 두 문제죠. 30번하고 42번 문제입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합쳐서 5점 내지 6점이거든요. 그죠? 첫 번째 줄에 U2번 여러분은 in a negotiation 협상에서죠. 협상에서 여러분이 우연하게 마주칠 수 있는 the ploys 그 책략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그리고 여러분이 그 책략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협상의 objectives가 목표죠. 협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전략, 전술이죠. 그 전술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before부터 여기까지가
뭐하기 이전에라는 부사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실질적인 주절은 지금 나오죠. 여기서부터. You need to know니까 여러분은 알 필요가 있다. 알아야 된다는 필자의 강한 주장이죠. 뭘 알아야 되느냐. Who and what you are up against. 여러분이 누구를 지금 상대하고 있고 협상에서 무엇을 협상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협상을 잘해가지고 내가 얻는 이익을 얻어낼 수 있죠. 내 목표를.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협상들은 60%의 계획과 준비, 20%의 negotiation, 협상, 그리고 20%의 타이밍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making the investment in understanding your worldly adversary, the vendor인데 여러분의 훌륭한 적인 그런 매도인, 상대겠죠. 여러분의 훌륭한 상대인 매도인, 즉 어떤 물건이나 건물이나 뭘 파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그 투자를 하는 것은 분명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협상에서 이기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While adversary, 그 상대라는 단어가 may be a strong term in this era of win-win. 현재의 win-win 시대에서는 강한 용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 상대라는 용어, is은 adversary입니다. 그 상대라는 그 용어를 아무리 많이 그럴듯하게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매도인들은 명백히 분명히 상충하는 목표를 가진다고. 계약 전문가들과 여러분 자신과 같은 계약 전문가들과 상충하는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을 잘해야 된다는 거지. 됐죠? 여기까지는 1, 2, 3번 무리 없이 쭉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해석만 정확히 하면 여러분 정도의 어떤 수준의 지적 수준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돼요. 그 다음에 매도인들은 수익을, revenue는 수익이죠. 자기들이 팔아가지고 돈을 남겨야 되니까 수익을 극대화하기를 원하죠. 당연한 이야기. 그리고 상대방적 협상에 응하는 매수인이겠죠. 이런 여러분은 다만 fair price는 정당한 가격입니다. 협상하는 그 목표물에 대해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나는 정당한 가격을 주고 협상에서 이기길 바라고 상대방은 내한테 더 받으려고 하고. 매도인들은 최소화하기를 원하죠. 그들의 위험을. under a contract입니다. 계약서에 따라서 그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를 원해.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매도인이 합당한 합리적인 양의 어떤 위험을 부담하기를 원한다고. 그 사람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그러기를 원한다는 거지. 매도인들은 want to be flexible, 융통성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서면으로 된 약속을 원한다. 왜냐면 서면으로 딱 작성해버리면 그걸 끝이야. 그걸 지켜야 되거든. 서로 입장이 다르죠. 그리고 그것이 just 단지 conflicting goals, 상충하는 목표들 중에 몇 가지입니다.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죠. 수능이라고 무조건 어려운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독해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인 요약을 간단히 보면 도입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는 협상할 때 상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을 말해요. 협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상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해줬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개 문장인데 매도인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매도인은 계약 전문가들과 상충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걸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다섯 번째 문장, 여섯 번째 문장까지 쭉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문장에서 서로 상충하는 목표,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단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됐죠? 괜찮은 지문, 난이도 중, 상, 요 정도 또는 실력 있는 학생들한테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잘 독해를 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주세요. 무조건 정확한 배경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 여러분한테 유리합니다. 구평수능에서도. 영독 12강의 9번 지문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Exercise 9. Ascorbic acid, or vitamin C,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human diet. Yet, your cat
your dog, or your sheep, goat, or pet rat doesn't have the same need to consume it in their food. They can make it themselves, having the necessary enzymes to synthesize it. The reason why it is a vitamin for humans is that sometime in our primate past, our ancestors lost the enzymes required to synthesize ascorbic acid. This ancestor wasn't careless. It didn't actually lose the enzyme. Rather, there was a mutation in the gene for the particular enzyme, and this change in the gene altered the enzyme structure, such that it was no longer able to do its job of making ascorbic acid molecules. However, although it could no longer make ascorbic acid molecules, there was no disadvantage to this ancestor because it was already consuming plenty of ascorbic acid in its food. At that particular time, ascorbic acid went from being an optional component of this animal's diet to being an essential component. This was the moment that ascorbic acid became vitamin C. 중독 12강의 9번 지문을 문법을 먼저 분석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문장 삽입 문제지만 글의 순서로서도 출제하기 상당히 좋은 지문입니다. 자, 일단 작은 박스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such that이 보여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so that 주어 동사 구조로 해석해도 되고 to the extent that 주어 동사로 해석해도 됩니다. to the extent that은 뭐뭐 정도까지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이럴 정도까지 다시 앞으로 쭉 해석해 나가면 되고 so that 주어 동사는 앞에서 해석해서 쭉 이어서 그 결과 주어 동사는 어떻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over는 당연히 전치사니까 making이 동명사 되는 거고 본문에 첫 줄에 ascorbic acid 아스코르브산이라는 뜻인데 콤마 다음에 or이 나오면 즉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줄에 to consume이라는 부정사가 앞에 the same need라는 명사를 꾸미죠. it은 바이타민 C를 말하기 때문에 이 바이타민 C를 섭취할 필요가 똑같은 필요를 가지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보면 제귀대명사인데 they can make it이 완전한 문장이 다 나온 겁니다. 이때 they라는 주어를 강조하는 제귀대명사 용법이 있죠. 이때 제귀대명사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해석할 때는 그것들은 스스로 그것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having은 이유분사입니다. 해석할 때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 to synthesize it 그 바이타민 C를 synthesize는 합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합성할 수 있는 필요한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다음에 the reason은 뒤에 관계 부사 why만 올 수 있습니다. the reason why 주어 동사죠. 선행사와 관계 부사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the reason이 문장의 주어가 되니까 동사는 is가 되고 그 is에 대한 보어절이 대절인데 대시 접속사죠. 접속사인데 지금 바로 뒤에 콤마가 나오고 sometime in our primate past라는 부분 다음에 콤마가 나오죠. 삽입되어 있죠. 그리고 대세 연결되는 주어인 our ancestors, 우리 조상들이라는 주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required to 부정사 require는 자 밑에 내가 한번 적어 볼게요. 주어 다음에 require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to 부정사입니다. 원래 능동태 구조였어요. 이게 수동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적어가 주로 오겠죠. 그 다음 be required to 부정사 되죠. 여기서 이 주어가 선행사가 되어버리면 중간에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required to 부정사 이런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버리면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럼 이런 구조가 보이죠.
그럴 때 이렇게 수식을 할 수 있죠. 맞죠? 그럼 위에도 보면 뒤에 아스코르브산을 합성하는데 필요되어지는 그 효소를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어는 동사하는데 필요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능동태는 주어는 목적어가 동사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뜻이거든요. 수동태는 주어는 동사하는데 필요된다. 이래서 지금 본문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흐름을, 문법적 구조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from A to B 아스코르브산이 from A to B, A에서 B로 바뀌었다는 내용인데 from A to B 할 때 from과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from 뒤에도 being이라는 동명사가 왔고 to 다음에 being이라는 동명사 오는데 또 잘못 이해하면 to 부정사로 이해하면 to be가 되고 틀리죠. 조심하고 마지막 문장에서 the moment that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인데 이때 that은 the moment란 단어가 순간이라는 의미로서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적 의미를 띠고 있죠. 그래서 when이라는 관계부사가 들어가지만 관계부사는 또 that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쓸 수가 있는 문법적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when 대신에 that으로 바꾸어 썼습니다. 물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죠. 이때는 관계부사를 대용하는 that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문법을 간략히 살펴봤고 이 지문은 어려운 지문 아니고 잘 이어가서 의미만 잘 이으면 문장 삽입이 보입니다. 자, 이따가 해석을 할 때 정리를 해봅시다. 이 9번 지문은 인간의 비타민C 섭취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타민C는 아스코르브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과일과 채소에 다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 합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식동물들은 몸 안에서 이것을 합성하기 때문에 굳이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아도 되지만 인간 또는 그렇지 못한 육식동물들은 비타민C 합성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음식으로서 반드시 섭취를 해야 돼요. 만약에 비타민C가 결핍되면은 의학적으로 괴혈병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모의고사에서 장기간 항해를 한 선원들이 괴혈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는 지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비타민C는 우리 인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분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문장 삽입 문제인데 작은 박스 안에서 단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만에 이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위에 제가 메모해 놨듯이 부정문이나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나오고 rather, instead 두 개의 접속 부사가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구조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박스에서 rather하고 rather이라는 단어 있죠. 물론 instead에서도 똑같아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정답이 3번인데 3번 앞에 문장에 this ancestor wasn't가 보이죠. 그리고 it didn't의 부정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갑니다. 바로 풀 수 있죠. 이런 문제가 원래 구평이나 수능에 나오면 완전 꿀잼이죠. 그죠? 꿀잼. 여러분한테는 완전히 꿀잼이지. 자, 본문을 바로 해석을 들어가고 박스를 집어넣어서 해석하겠습니다. 아스코르빅이라고 발음하죠. 아스코르브산, 즉 바이타민 C는 인간의 식단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입니다. 필수적 구성요소라고 결론 내려서요, 지금. 그러나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역점인데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 그리고 펫 렛은 애완용 쥐. 난 쥐를 싫어하기 때문에 애완용 쥐는 doesn't have the same need니까 똑같은 필요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똑같은 필요성은 없다. 얘들은
뭐 신체적으로 자체에서 비타민 C 효소를 생성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봐요. 그들의 식품에서, 그들의 음식에서 말이죠. 비타민 C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위에 나왔던 캣부터 펫, 랩까지죠. 스스로 그것을 만들 수가 있어. 바이타민 C를 만들 수가 있어. 왜냐하면 바이타민 C를 합성할 수 있는 필요한 효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편하겠다, 그죠? The reason why it is a vitamin for humans. 인간에게서 그것이 비타민인 그 이유는 대절이 답니다. 우리의 처음부터 우리가 사람이었는지는 나는 진화론적으로 잘 모르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의 영장류 과거의 어느 때에 우리 조상들은 lost the enzyme 효소죠. required to synthesize ascorbic acid입니다. 아스코르브산을 합성하는데 필요되는 그 효소를 잃어버렸어, 조상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인데 이 조상들은 부주의한 게 아니었다. 뭐 내가 스스로 잃어버리라 한다고 잃어버린 게 아니고 부주의한 게 아니었어. 조상 탓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실제적으로 효소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면서 박스가 나갑니다. There was a mutation. 이 단어 챙기세요.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반드시 외워놔야 돼. 후평 수능에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중간중간에 이 강의를 올리면서 외우라는 단어들 있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항상 나오는 단어였거든. In the gene,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었어요. 그 특별한 효소를 만들기 위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유전자에서 일어난 변화는 alter, 철자 잘 보세요. 바꾸답니다. 효소의 구조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것은 그 유전자는 더 이상 그 유전자의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아스코르브산 분자들인데 말리키로 분자입니다. 분자들을 만들 수 있는 자기 일은 못하는 거야.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지. 인류 역사에서. 그러나 비록 그 유전자가 더 이상 아스코르브산 분자들을 만들 수 없었을지라도 노하고 디스가 부정 강 긍정이죠. 이점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조상들에게. Because it was already. 그것은 이미 이 조상들은 이미 조상이죠. 조상들은 이미 섭취를 하고 있었어. 많은 아스코르브산을 자기가 먹는 음식 속에서 섭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상들한테 굳이 불리한 점이 없었어. 뭐 자체 생산을 하는데도 음식에서 충당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특별한 시기에 아스코르브산은 from A to B, ASB로 변해버렸거든. 그럼 A가 뭐냐? 이런 동물들, 여기서 이런 동물은 인간이죠. 인간의 식단의 선택적 구성 요소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바뀌었다. 즉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섭취를 풍부히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야채나 과일 먹음으로써. 이것이 아스코르브산이 바이타민 C가 된 순간이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죠? 문장 처음에서는 비타민 C는 인간 식단의 필수적 요소다고 운을 띄웠고 이게 문장의 핵심적인 요지야말. 그리고 일부 동물과의 비교를 통해서 고양이나 개나 염소, 쥐는 체내에서 효소로 아스코르브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굳이 음식으로 섭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비타민C 필수 섭취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장류 조상이 아스코르브산 합성 요소를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로 효소의 구조가 바뀌어서 아스코르브산 분자를 만들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음식에서 아스코르브산 섭취를 하고 있었기에 불리한 점은 없었다. 아스코르브산 섭취가 필수 구성 요소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었다. 이런 말로 마무리하고 있거든. 됐죠? 여러분도 피부 미용을 위해서라도 또 건강을 위해서라도 비타민 C 섭취를
요즘 약도 좋게 나오니까 약을 통해서 하든 과일과 채소를 먹든 어떻게든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종합 비타민을 꼭 먹든지. 그건 필수 건강 음식이고 그런 비타민이기 때문에 꼭 섭취해야 돼요. 자, 아무튼 어려운 질문 아니었으니까 오늘 아침 출발은 쉬운 질문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고 영독 12강의 10번 지문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Exercise 10. One study taught 4 and 5-year-olds novel facts about animals, such as that tiger stripes provide camouflage. Most of the children did not know any of the facts. Yet, when later asked how long they had known the just learned information, they often claimed they had always known it or had known for as long as they could remember. Adults can make similar mistakes through hindsight bias, but children err much more frequently. However, even when children fail, they reveal sophisticated assumptions about the nature of knowledge itself. They commit the knew it all along effect more often for statements about categories of things than for statements about individuals. Dogs get sick after eating carbamates versus last night this dog got sick after eating carbamates. This category effect reflects an early belief that category knowledge is more likely to be common knowledge. If you think a certain kind of knowledge is more likely to be widely shared, you tend to assume you have always known it as well. When children are asked about just learned information, they tend to assert that they have known it all along, which is especially prominent for category knowledge compared to individual knowledge, reflecting their beliefs that a certain kind of knowledge is more likely to be shared. 영독 12강의 10번 지문 문법 분석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taught는 사형식 동사로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구조로 나와 있고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면 when later asked가 나와 있어요. when 다음에 pp 구조인데 later이라는 단어 앞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절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일치시켜 줘야 되겠죠. 그럴 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제는 claimed가 과거이기 때문에 비동사도 생략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they were이 빠져서 when later asked가 되죠. 정상적인 문장은 when they were later asked. 그리고 ask라는 단어가 사형식 동사에서 물어보다라는 뜻인데 수동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how long부터 information까지가 직접 목적어로 남아있는 구조입니다. 간접 의문문 어순이죠. 간접 의문문 어순 how long 주어 동사입니다. 그리고 주절에 they claimed 다음에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죠. claim은 주장하다는 타동사인데 insist 이런 단어와 동의합니다. 그리고 they have always known it or had known for as long as they could remember 완전한 문장 구조를 취하고 있죠. 다음에 much more frequently인데 more frequently가 더 빈번하게란 비교급 부사입니다. 그래서 much가 수식하죠. 이때 much가 비교급을 강조 수식하는 표현은 even, still, far, a lot, considerably, significantly 이런 단어가 있다고 여러 번 강의해 줬어요. 그리고 다음 줄에 보면 마지막에 knowledge itself에서 제귀대명사가 나오고 마침표가 들어가 있어요. 이때 제귀대명사는 knowledge란 단어를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제귀대명사의 강조 용법은 생략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쭉 가다 보면 more often 비교급이 나오죠. 그리고 for 명사, 그 다음 than for 명사. than 기준으로 for 명사가 병렬 구조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an early belief 대절인데 an early belief 초기의 믿음이라는 추상명사죠. 대절과는 동격 관계를 이루고 있고 that은 동격 접속사로서 뒤의 문장이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가 is more likely to 부정사가 나오는데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할 것 같다인데 뭐하리 붙어서 더 뭐뭐 할 것 같다. 그러면 common knowledge 해가지고 더 일반적인 지식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다음에 if절에서 think가 타동사고 접속사 대시 생략되었죠. 그 다음 a certain kind of knowledge가 주어가 되고 is more likely to be widely shared. be more likely to 부정사인데 to 부정사가 수동 형태예요. to be pp. be pp 사이에 부사가 돌아서 pp를 수식합니다. 해석하실 때는 널리 공유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다음에 tend to assume인데 assume 가정하다 추정하다란 타동사죠. 역시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었고 주어 동사인 완전한 문장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명사 is은 앞에 나왔던 a certain kind of knowledge를 받아주는 대명사입니다. 이걸 잘 받아야만 대명사는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 또 수능문법에서는 대명사가 단수냐 복수냐를 묻거나 제기대명사와 일반 대명사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문법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밑에 박스에서는 원래는 문장 요약 문제는 작은 박스를 먼저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난 뒤에 위로 올라가는데 해석으로 넘어가서 내가 해석할 때는 그냥 위에서 바로 해석해서 내려갑니다. 영독 12강의 10번 지문은 구평이나 수능에 직접 간접 연계로 출제 예상될 수 있는 지문의 수준입니다. 굉장히 좋은 지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문장 요약으로서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하나의 연구는 가르쳐 주었다. 4살과 5살짜리 어린아이들에게 동물들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가르쳐 주었다죠. 그 동물들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야. 그게 뭐냐면 저 호랑이의 stripes 위장은 호랑이의 줄무늬 위장이 아닙니다. 저 줄무늬가 provide camouflage 위장이죠. 위장을 제공한다라는 것과 같은 동물들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 문장에 most of the children 대부분의 아이들은 몰랐어. Any of the facts. 그 사실들 중에 어떤 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when later asked. 그러나가 이제 뭔가가 이야기를 해줄 것 같죠? 나중에 질문을 받았을 때죠. How long they had known the just learned information. 막 배운 그 정보를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있었냐? 라는 것을 나중에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아이들은 종종 주장을 했어요. 그들이 항상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 그것이라는 건 막 배운 그 정보겠죠. 이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또는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동안 기억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있었다. 라고 종종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웃기죠? 대부분 아이들은 그 사실 중에 어떤 것도 몰랐다는데 나중에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앞과 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어른들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이 단어 외워줘야 됩니다. hindsight bias 해가지고 사후 확신 편향.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편향. 그런 생각, 편파적 생각이죠. 사후 확신 편향. 여기에 대한 지문도 수능에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비슷한 실수를 저지른다. 아마 만약에 이 지문을 내면은 사후 확신 편향에 대한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간접 연계로서. 자, 그러나 실수를 한다죠. 훨씬 더 자주 아이들은 실수를 해. 어른들보다. 그러나 심지어 아이들이 실패할 때조차도 그 아이들은 sophisticated assumption, 정교한 추정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지식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 정교한 가정, 추정을 드러낸답니다. 그러면서 뭐냐? 아이들은 그미 저지른다죠. The knew it all along. all along 항상 계속이라는 뜻이거든. 항상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라는 효과, 이펙트, 이것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뭐보다 더 자주? For statements about categories of things. 사물들에 대한 범주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 더 자주 항상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효과를 저지른다.
뭐보다도 개체들에 대한, 개별적인 개체들에 대한 진술에 대한 것보다도 사물들의 범주에 대한 진술에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사후 확신 편향. 여기서 knew it all along은 사후 확신 편향과 표현이 비슷합니다. 뉘앙스가 비슷해요. 자, 갈로 안에 보면은 독스는 범주죠. 개들은 아프다. 뭐한 후에 after eating 그 다음에 이거죠. 이 단어 밑에 있습니다. 카르밤산염. 외울 필요 없어요. 카르밤산염을 먹고 난 후는 개들은 아프다는 거죠. 개라는 범주죠. 형광펜 딱 지났죠. 지난밤에 이 개는 이거는 개체입니다. 하나의 개니까 이 개는 아팠어. 이걸 먹고 난 후에 이런 것 같이 개체에 대한 진술보다는 사물들의 범주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 더 자주 항상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효과를 저지른다는 거죠. 자, 이러한 범주 효과는 반영을 안 돼. 뭘 반영하냐면은 동격 관계인데 범주에 대한 지식이 일반적 지식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초기의 믿음을 반영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특정한 종류의 지식이 널리 공유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또한 그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반적 지식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널리 공유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내용은 도입 부분에서 아이들이 보이는 사후 확신 편향에 대한 이야기를 출발합니다. 아이들에게 막 배운 정보를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있었느냐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고 말했거나 기억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해요. 이 아이들이 사후 확신 편향에 대한 사례라고. 그러면서 네 번째 문장에서 다섯 번째 문장 걸쳐가지고 범주 지식에 대해서 더 자주 보이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개체에 대한 진술보다 사물의 범주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 그럴 줄 알았다라는 효과를 더 자주 저지른다는 거죠. 즉 사후 확신 편향을 더 자주 저지른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부분 여섯 번째 문장과 일곱 번째 문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범주 지식에 대해서 보이는 아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범주 효과는 범주 지식이 일반적인 지식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초기의 믿음을 반영한다. 범주 효과는 범주 지식이 일반적인 지식일 가능성이 더 높다. 즉 널리 공유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초기의 믿음을 반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약문을 풀어볼게요. 아이들이 막 배운 정보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똑같은 말이죠. 위에서 아이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사후 확신 편향하는 경향이 있죠. 그들은 그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위에 나왔죠? 위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주장, 셋째 줄에 claim that they had always known it. 나왔죠, 그죠? 그래서 A번은 밑에 두 개 하나니까 5번은 지워버리고 pretend 뭐뭐 인척하다. deny는 부정하다, 부인하다니까 주장하다, assert.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죠. assert가 들어갑니다. assert.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범주의 지식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는 거죠. 널리 공유될 때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 프라미넌트라는 단어는 두드러진, ineffective는 비효과적인이죠. 효과적이지 않은, 효과적이지 못한, 비효율적인, 비효과적인 뜻이죠. 여기서 정답은 두드러진다, 더하다는 겁니다. 범주의식에 대해서. 뭐와 비교될 때? 개별적인 지식과 비교될 때 범주의 지식에 대해서는 그것이 더하다, 더 두드러진다. 그런데 뭘 반영하느냐? 특정한 종류의 지식이 더 공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들의 믿음을 반영하게 되면서 개별적 지식과 비교될 때 범주의 지식에 대해서는 더 두드러진다. 그것이. 아시겠습니까? 아,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식이죠. 애들은 하나의 개별적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죠. 잘 모르죠. 범주의 지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이미 알았던 것처럼 사후 확신 편향을 하는 경향이 강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 지문은 몇 번씩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100% 완벽하게 내가 해석을 해서 의미를 잡아내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70에서 80%만 이해를 하셔도 답은 나와요. 수능 문제는. 무조건 그렇게 출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짧은 지문을 보고 우리는 답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원서의 긴 내용을 보지 않고도 답을 빼내야 되니까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요. 의도적으로. 아시겠죠? 영독 12강의 11번 지문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Exercise 11. A key to social achievement, both personally and professionally, is someone understanding their own personality before they attempt to analyze others. Assessing personality can help someone learn where they can push themselves and where their absolute limits are. For example, introverts tend to thrive on quiet alone time. They often need time to process the day and think through upcoming tasks. Knowing this, an introvert can limit their social exposure so they are never overworked when interacting with others. They can schedule times in the day to sit in quiet reflection and gather their thoughts before going back into the world. Extroverts, however, thrive on interacting with others. If they were stuck in the house alone all day, it would likely be a horrible day for them. Even extroverts who are shy in conversations can meet their social needs by going to public places. Sitting in a coffee shop or walking around a mall can simulate the interactive experience and might quell the extrovert's need for other people. 12강의 11번 지문 문법 분석을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중에는 both A and B로서 상관 접속사가 부사를 병렬 구조로 만들어주고 있고 이제는 동사거든요. 이때 동사 앞에 콤마가 있더라도 분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명백하게 주어에 대한 동사가 들어간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비동사 뒤에서 understanding이 동명사로 보호 역할을 합니다. 이 understanding 앞에 있는 이 someone이라는 단어가 동명사의 의미상주어입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주어, 그 다음 동명사 이런 구조도 가끔 나오니까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befor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before는 접속사인데 지금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여덟째 줄에 보면 일곱째 줄이죠. 뒤에 before going이 나와요. 이때 before는 전치사고 going은 동명사입니다. 두 개를 구분하시면 되고 attempt는 동사할 때 뒤에 to 부정사가 따라 나옵니다. 물론 attempt가 명사가 되어도 to 부정사는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others 이런 부분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1, 2학년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법인데 소유대명사예요. 비교 대상은 항상 영어에서 똑같아야 됩니다. others personality를 줄여서 others라는 소유대명사로 쓰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포스토피를 빼버리고 others라고 쓰면 틀립니다. 다음 assessing이라는 단어 문장에서 출발할 때 ing로 출발하면 일단은 동명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쭉 따라가 보면 동사가 보여요. can help 동사 보이죠? 동명사입니다. 평가하는 것은 다음에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 올 수 있죠. 그리고 learn은 배우다 또는 무엇을 알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알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learn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where이라는 의문부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 간접 의문문 and 다음에 where 의문부사 플러스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 두 개가 병렬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push themselves는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다기 때문에 이걸 의역하면 채찍질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줄에 tend to 부정사 있죠.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thrive on 꼭 외우세요. 무엇을 즐기다라는 enjoy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to process 하고 그 다음에 think 이 think라는 단어 앞에 to가 생략되었습니다. to process와 병렬이죠. 타임을 수식합니다. think through는 쭉 가면서 생각하는 거니까 충분히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 두째 줄에 assessing과 비교해야 되는 건데 자, ing로 출발했죠. 근데 이거는 콤마가 나옵니다. 분사입니다. 아시겠어요? ing로 출발해서 쭉 가다가 동사가 나오면 동명사고 ing로 출발해서 쭉 가는데 갑자기 콤마가 나와요. 그럼 분사입니다. 여기서는 내용상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so 주어 동사는 so that 주어 동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여기서는 목적입니다. 목적. 뭐뭐 하지 않도록 뒤에 내버리기 때문에 목적으로 해석하시고
overwork는 혹사시키다는데 혹사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 when 다음에 ing 나오면 뭐뭐 할 때, 동사할 때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위에 적어놨는데 when to 부정사는 이때 when이 의문 부사입니다. 언제 동사할지. when ing는 접속사예요. 뭐뭐 할 때. 그래서 interact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interact with가 누구누구와 상호작용하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구분하시고. 다음에 times는 뒤에 to sit라는 부정사와 and 다음에 together이라는 부정사가 병렬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times를 수식하죠. before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going이 동명사가 된다고 이미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 however, 이 구조는 어차피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을 대조 방식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however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이런 however이 내신에 나온다면 문장 삽입 자리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if절이 가정법 과거 문장입니다. If they were stuck, be stuck은 어디에 갇혀 있다는 표현이죠. if 주어 과거 동사. 그 다음에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주절이죠. 이때 likely가 부사입니다. 아마도란 부사입니다. would be 다음에 형용사 명사 나왔죠. 다음에 extrovert가 선행사고 who가 주격관계 대명사예요. 그리고 by 다음에 ing 나오죠. 뭐 함으로써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by ing. going to public places. 공공장소, 공개적인 장소, 공공장소에 나감으로써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ing로 출발하고 and or 다음에 또 ing 나왔죠. 근데 can이 동사가 보이니까 동명사 병렬 구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for는 정말 뜻이 많은 데에서는 뭐뭐에 대안으로 해석하면 부드러운 해석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을 살펴봤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꼭 챙겨야 될 문법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서 내용 정리를 해봅시다. 수능에서는 중상위 정도의 난이도로서 간접 전개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11번 지문 해석을 해보면서 내용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이 지문은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의 이점에 대한 글이거든요. 그리고 지문 안에서 내향적 사람과 외향적 사람이 나오는데 간단히 미리 설명드리면 내향적인 사람은 내향성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적 세계를 추구하고 지향합니다. 바깥 세계보다는 자기 내부의 생각 또는 어떤 생각이나 이념에 더 관심이 많죠. 관념적인 사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사고죠. 를 좋아하고 자기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에너지를 얻고 주로 생각을 하는 그런 활동을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외향적인 사람은 외부 세계를 지향하면서 인식과 판단에 있어서도 외부 사람이나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활동을 통해서 활력을 많이 얻는 사람들이고 주로 행동 지향적이고 가끔씩은 충동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솔직하고 담백하면서 사교성이 많고 대화를 주로 즐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외향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나 상식적인 이해를 하시고서 본문을 보시면 좀 도움이 돼요. A key to social achievement, both personally and professionally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사회적인 성취에 대한 비결은 누군가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을 시도하기 전에 그들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랍니다. 남들이 어떻다고 분석하기 전에 자기부터 먼저 이해하는 거. 그게 바로 사회적 성취의 비법이다. 라고 지금 첫 문장으로 운을 띄웠어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성격을 평가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들이 어디까지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느냐, 즉 자기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고 그들의 절대적 한계가 어디인지를 알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성격을 올바르게 제대로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면 평가해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사례를 말해주죠. 예를 들어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thrive on 반드시 외우라 그랬습니다. 즐기다 뜻인데 조용하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종종 그 하루를 좀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과제, 과업들을 충분히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지금 의문이 expand를 확장하다고 리미트는 제한하다는 뜻인데 그들의 사회적인 노출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제한하다는 뜻이 맞죠.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결코 혹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할 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그들이 결코 혹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회적인 노출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정을 짤 수 있죠. 시간에 대한 일정을 짤 수 있는데 그날 동안에 to sit in quiet reflection이죠. 조용히 앉아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의 일정을 짤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걔들은 모으다 하는데 정리하다 정도로 이해하십시오. Before going back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기 전에 그들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일정을 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향적인 사람과 대조 개념으로서 터닝 포인트가 나오죠. 그러나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즐긴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하루 종일 alone, 혼자 홀로 집안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들에게는 끔찍한 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심지어 대화에서 shy란다는 밑에 적어놨죠. 부끄럼 타는, bashful, 싫어하는 뜻인데 대화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외향적인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사회적인 어떤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요. 뭐함으로써 그러냐? 공개적인 그런 공공장소에 나감으로써 그들의 사교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거기에 대한 또 구체적인 부연상술이 있는데 커피숍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공개적 장소 맞죠? 또는 쇼핑몰 같은데 이리저리 다니면서 뭐 쇼핑몰 구경도 하고 또 자기가 살 물건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이것은 simulate, 흉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뭐를? interactive experience, 상호작용적인 어떤 경험이니까 교류 경험, 타인과의 교류 경험을 흉내낼 수 있고 그리고 quel하는 단어 밑에 있죠. 어려운 단어입니다. 가라앉히라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외향적인 사람들의 욕구도 가라앉힐 수 있을 수도 있다. 즉 대리만족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꼭 다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안 하더라도 자기가 공개적 장소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는 쇼핑몰에 다니면서 쇼핑을 하면서 이렇게 간접적인 그런 타인과의 교류 경험을 가질 수 있고 자기의 욕망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마무리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에서는 성격 이해의 이점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자기 성격을 잘 이해하는 것은 사회적 성취에 도움이 된다로 출발했죠. 그러면서 내향적인 사람의 예시를 들었고 그 다음 대조 개념으로서 외향적인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글이었습니다. 2, 3등급을 위한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해석 연습하기에 낱말 문제 5점이죠. 명심하시고 낱말 문제 신경을 쓰십시오. 원래는